안녕하세요, 성세정입니다. 5일 전에 목감기 심하게 와갖고요. 1월 2일 이 미팅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5일 동안 미팅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목소리가 다시 돌아왔네요. 저희 파트너들이 트리플 데이터 양복 하나 맞춰줬습니다. 전에는 양복이 다 이렇게 어벙벙한 양복이었는데 갑자기 쫙 붙은 양복을 만들어줬는데 입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큰만 입고 한번 입었습니다. 근데 한번 입었더니 또 자주 입고 싶더라고요. 이제 옛날 거는 다 버렸습니다. 사람은 습관 들이기 힘들지 한번 습관 들이면 또 이렇게 돌아가기도 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때 이거 입을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주 간단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았으면 이제는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맛있는 거 먹는 거는 자신을 위한 거고, 옷은 사실 나를 위한 거 아니라 상대 보라고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입어서 상대가 보고 그게 좋다면 한번 입어보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한평생 너무 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목숨을 9개를 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60 되도록 감기 한 번 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목숨이 9개인데 60에도 죽을 생각을 안 해. 아프지도 않고. 그럼 난 몇 살까지 살아야 돼? 그래서 죽음 놀이를 한번 하려고 결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어볼까? 기차에 깔려 죽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찻길에 누웠죠. 그리고 기차가 쭉 지나갔더니 살아나야 되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죠? 염라대왕 앞에서 가서 막 따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목숨이 9개인데 왜 나는 기차에 한번 깔렸는데 왜 죽었냐고. 그 기차가 9칸짜리여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지 현재 내가 젊다고 시간이 남아돈다고 여유 부렸다가는 죽습니다. 현재 이 순간 우리의 인생에 제일 젊은 순간이 맞습니까? 분명히 아침 입장할 때보다는 다 늙었죠. 시간은 참 무섭게 갑니다. 절대로 시간 낭비하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성공을 꿈꾸기 쉽지 않는 여성분들한테 아미라는 사업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여성분들도 쉽게 성공할 수 있게. 그래서 청도의 한세영 씨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아미 사업은 여성의 제2 인생에 꽃피게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여성한테만 잘 되는 사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 12년 전에 김봉상 리더하고 장준기 리더, 제 파트너 둘하고 동해바다에서 볶음 담배를 피면서 서로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되겠지? 그럼요, 스폰서님 되죠. 야, 이거 진짜 되겠지? 그럼요, 되죠. 그러면서 누구도 확신 없는 표정으로 담배를 피는 게 12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저희도 한 핀 한 핀 성장해가고 파트너들도 에메랄드 한 명씩 나오고 다이아몬드 한 명씩 나오고 금년에 29살짜리 다이아몬드가 제 파트너에서 또 나옵니다. 그 친구는 이런 얘기합니다. 아미 사업을 후원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만둔대요. 즉 애가 죽는 속도보다 애 낳는 속도를 더 늘리면 된다. 그래서 그 친구는 5명이 그만두면 10명을 다시 후원해내는 그런 엄청난 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잘못하면 29 나이에 이번 회계년도에 수석까지 지금 도전 진행 중이에요. 그 친구가 참 특별한 친구예요. 김은하고 동영이라는 두 친구인데 시작하자마자 첫 달서부터 독립해갖고요. 지금까지 4년 동안에 딱 한 번 빵꾸 났어요. 10월 달 결혼식 하는 달 중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달만 빵꾸 내놓고 아마 한국의 역사도 없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간절히 잘 살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게 뭐 이유가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나 우리 김웅상이나 장진기 리더한테 물어봅니다. 남자들이 사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자분들이 하는 걸 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절대로 특별한 방법은 절대로 없는 거죠. 원숭이가
사람 돼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은 꼬리를 잘라야 된대요. 그럼 이 원수인은 꼬리를 자를까요, 안 자를까요? 첫 번째, 아파서 못 자르겠대. 두 번째, 자기 민첩함이 사라질까봐 못 자르겠대. 자, 세 번째, 오랫동안 자기랑 함께 살아온 꼬리를 잘라내기 아깝대요. 자, 이게 뭘까요? 이 원숭이는 평생 사람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면 일정한 고통은 감수를 하셔야죠. 일정한 위험 부담도 감수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정, 내려놓을 걸 잠깐 내려놓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성공이 우리랑 관계가 엮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에 3만 일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 계산해 보니까 2만 일 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제 59 됐고, 제 딸이 결혼한 지 3년 2달 됐어요. 근데 계속 애가 들어서질 않는 거예요. 근데 되게 제가 애를 좀 보고 싶었는데, 이 손자 손녀 보고 싶으면 늙었다는 증거랍니다. 근데 계속 안 돼갖고 우리 딸이 인공수정 3번 했어요. 3번도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제 파트너 한 분이 저한테 신체 검사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회수에 도전하라고. 그래서 우리 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인공수정 3번 안 되고 회수 도전을 하더니 지난주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2달 만에, 만약에 우리가 아직 원하는 핀을 성취 안 했다면 회수가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수에 도전하면 우리 원하는 걸 꼭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 한 분이 너무 열심히 하고 사람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 SP가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털듯털듯 안 되세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기한테 목숨보다 귀한 새끼가 있냐고. 있대요. 그래서 그 새끼가 납치당한 거예요. 근데 납치해간 그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애를 어디 데려가겠대. 그래서 울며 불며 자기 애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방법은 하나래. 당신이 이달 SP 가면 애를 풀어주겠대. 그럼 당신 갈 수 있냐 물어봤더니 갈 수 있대요. 자, 납치당한 다음에 갖지 말고, 자, 멀쩡할 때 열심히 해서 한번 가보는 거죠. 저도 계산해 보니까 3만 일이 365 나누기 하면 83입니다. 그게 사실 평균 나이예요. 앞으로 오래 산다 하더라도 만약에 더 살면 그건 보너스지, 기본적으로는 전 그 정도 나이가 평균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계산하면 저는 9,000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9,000일 남은 거를 앞으로 1,000일을 전력 투구해서 8,000일을 멋지게 한번 살려고 지금 플랜 짜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어떤 어른이 동생 집에 놀러 갔는데 조카가 되게 우울한 거예요. 그래도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영장이 떨어졌답니다. 영장 떨어진다고 뭐가 대수냐? 우리나라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아니, 전쟁 나가도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는데 저 전방 나가면요, 야, 전방도 전쟁하는 애들이 있고 내근이 있다. 저 전쟁하러 나가면요, 나간다고 다 총 맞냐? 만약 맞으면요, 경상 있고 중상 있다. 만약에 중상이면, 야, 중상이면 바로 제대인데 만약에 죽으면요, 끝났네 뭐. 죽었는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근데요, 아미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아미 하다가요, 죽은 사람 하나도 없대요. 아미 하다가 힘들어서 죽은 사람이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조금 이게 농축한 마음으로, 세제도 농축이잖아요. 우리 제품 다 농축인데 고생도 좀 농축해갖고 바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3, 5년 노력하고 향후 50년 편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미가 돈이 되냐고. 아미가 돈이 됩니까? 저는 항상 질문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되물었어요. 돈은 3가지가 있다. 너는 어떤 돈을 원하니? 첫 번째, 바로 빠른 돈. 아르바이트 하면 금방 돈 주죠? 근데 그건 작아요. 큰 돈은 못 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자아 가치를 실현하는 돈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1년 연봉을 정해놓고 월급 받는 돈이겠죠.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은 500, 800도 받고, 못나면 100, 200도 받고, 그렇죠? 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한 달에 10억을 벌어요. 그럼 어때요? 그분 얼마짜리예요? 10억짜리예요. 근데 그분이 중풍 걸리면요,
바로 끝나는 거죠. 그때서부터 수술을 못 해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7천, 8천 연봉 받더라도 빙판길에 넘어져갖고 허리 한번 다쳐서 의사 선생님이 1년 후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1년 동안 우리 가치는 잠시 스톱이죠. 그래서 자아가치 실어넣는 돈은 항상 위험 부담은 동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이 암이라는 사업은 우리한테 누적된 돈을 벌게 해주는 거죠. 이런 누적되는 돈은 벌면 벌수록 어느 순간서부터 자동 생명력이 생기죠. 얻어지는 크기만큼 분명히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 일할 때는요, 주동적인 수입이라고 합니다. 자, 월급을 받으려고 열심히 뜁니다. 다 주동적이에요. 근데 그런 주동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훗날에 다 피동적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암이라는 사업은요, 되게 처음에는 타이에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동적인 수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피동적인 수입을 함으로 해서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에게 생명력이 생겨서 주동적인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정확히 이해가 됐을 때 암이 사업도 힘차게 해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의 어떤 공장에 비누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누 공장에서 비누가 계속 이 라인을 따라서 나오는데 자꾸 불량이 있어요. 비누가 들어가지 않는 빈 곽이 박스에서 실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레인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연구진들 다 데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라인에서 지나가는 이 비누, 빈 곽을 어떻게 하면 알아서 쳐낼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해갖고 한국 돈 4억을 들이고 센서를 만들어서 무게를 측량 가능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다시 불량 안 생겼답니다. 근데 똑같은 시간에 한 시골의 비누 공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 회장님은 좀 무대뽀예요. 공장장 불렀어요. 너 이거 이틀 안에 해결해, 아니면 잘려.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이틀 동안 연구한 끝에 그 공장장님은 그 생산 라인에 초강력 선풍기를 5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빈 곽은 그냥 불려서 날리게 되는 거죠. 어떨 때는요, 답은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린 자꾸 연구라는 걸 합니다. 연구한다고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암의 사업은 연구해서 될 사업은 아닙니다. 좋으면 쓰고 싫으면 반품하고 너무 좋으면 얘기하고 그대로 살기 싫으면 자기도 얘기하면 바로 암의 사업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해지는 게 제일 큰 지혜라고 합니다. 1940년도 제 부모님이 중국에서 이쪽으로 이주 오셨습니다. 45년도 10월 달에 서울시청 앞에서 취용로 닿는 식당을 오픈했고요. 식당 사업은 엄청 잘 됐습니다. 그리고 1982년도 연현동에 또 크게 늘렸죠. 그때 주사 기사만 12명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40몇 명이고, 그때 단일 식당으로 제가 전국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자꾸 큰 돈을 벌려니까 돈이 있으니까 주위에 자꾸 똥파리가 끼는 거예요. 자꾸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제조업을 하면 크게 할 수 있다고 제조업을 했죠. 5년 만에 있는 거 다 날리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제가 암이 시작하는 1998년도 9월 2일 날 등록하고, 그리고 연구 6개월 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게 99년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암이 시작할 때 채무가 48억을 안고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죠. 그렇죠? 그때서부터 신용불량이었죠. 신용불량이 2013년도 제가 풀렸습니다. 신용불량 상태에서 그래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 통장에 어떻게 차압이 안 들어왔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집에도 제가 2007년도 9월 1일자 수석 다이아몬드 되는 3일 전에 우리 집에 딱지도 붙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암이를 안 왔다는 자체도 저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참 잘 살고 싶었어요. 참 잘 살고 싶었어요. 근데 암이는 아니래도 좋은데 저한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저거 해봤는데 돈은 있는 대로 깨졌고 되지는 않고 뭘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유일하게 돈 안 드는 게 이 암인데, 그래서 암이 붙들고 가다 보니까 저한테 돈도 찾아왔지만 더 큰 가치는 우리 애들이 저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집사람도 저랑 매일 싸웠고, 물론 제가 일방적이었죠. 애들은 1년 내내 저랑 말 한마디 안 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저랑 매일 상담하는 그런 아이가 된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또 이 집사람을 통해서 이 아미가 제일 큰 게 바로 원만한 가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2013년도 그 공적인 채무 50몇 억 다 끝났어요. 이제 개인 채무 10몇 억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엄청 편해졌죠. 그래서 그때 그래도 아미가 느리다. 식당을 제일 잘하니까 식당 다시 한번 해보자. 그때 제가 또 식당 하니까 제가 사업 설명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사업 설명 몇 번 했더니 금방 3억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식당을 했죠. 우리 시작하자마자 절대로 할 얘기로 시작 안 하죠. 시작하자마자 식당 2개 오픈했습니다. 딱 2달 하니까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원하는 금액이 안 됐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도 못 만들었고 10여 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감각도 떨어지고, 그리고 아침 7시 반 8시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사위가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갖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씨 이거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닌데. 근데 저는 결단이 참 빠른 놈이에요. 저 2달 만에 접기로 했습니다. 물론 접는 한마디는 쉬운데 바로 또 3억을 깨먹게 됐어요. 그땐 조금 어지럽더라고요. 그래도 그 순간에 제가 처음으로 아미의 가치를 느낀 순간이었어요. 준비하는 몇 달, 하는 몇 달, 정리하는 동안에 약 7개월 시간에 아미 보너스는 꾸준하게 들어왔던 거예요. 저는 하지를 않았는데, 저는 아미를 몇 년 동안 관심을 가졌더니 제가 힘들 때 이 아미가 제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요, 열심히 준비해놓고 우리 육수도 전부 정수기물로 다 뽑은 거예요. 손님 마시는 물, 공기청정기 5대 너무 끝내주게 해놓는데 손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방법은 하나, 잘 해놓고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생각한 게 바로 아미였어요. 아미는 뭐죠? 그분이 안 오면 내가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식당은 그분들이 안 오면 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만에 정리하고 3억이라는 빚이 또 생겼어요. 그때 우리 장모님께서 저한테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사업하는 동안에 저희 장인 장모님 집 4채를 제가 다 날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식당 한다고 우리 장모님 남은 마지막 9천만 원까지 저한테 또 투입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또 날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장모님께서 만약에 네가 5천 이거 1억 이거 더 날려서라도 네가 아미 전력 투금할 수 있으면 자기는 아무리 날려도 괜찮대요. 그래서 네가 큰맘 먹고 아미만 이제 하고 딴 거 안 쳐다봤으면 참 좋겠대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더 끝내줍니다. 당신 55 그 다 정리됐잖아. 3억 이자 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때 더 힘을 긋고 다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에게 진정 암이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작년 1년, 금년 1년, 내년 1년. 저 이번 회기년도 크럼베스도 갑니다. 예, 지금 남은 게 20그룹으로 가냐, 22그룹으로 가느냐만 남아 있습니다. 자, 진짜 결단 내리고 나니까요, 방법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비행을 도전할 때 파트너가 해내는 거 아니라 진짜 내가 미치게 하는 거예요. 저 금년에요, 작년에 6% 정도밖에 안 되는 다살이 글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미팅 5번이에요. 제가 이 목 쉰 것 때문에 5일 쉬었다는 게 25번 미팅 안 했다는 뜻입니다. 예, 내가 결단 내리고 뛰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상태 좋아지니까 말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작년 말서부터 금년까지 제가 제일 큰 축하받는 얘기가, 파트너들이 저한테 우리 성 리더님이 식당 참 잘 망하셨다는 게 제가 요새 받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 딱 내리니까 작년 1년, 금년 1년, 내년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17억이에요. 그래서 재작년에 3억은 까먹었지만 저를 하여금 이걸 정신 차리고 일을 전력 투구하게 만든 거죠. 17억이 뭐가 대단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래도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 기회 없는 사람, 자본이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맘만 먹으면 내 그림을 그려서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버님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다. 맘 먹기가 어렵지. 우리가 맘만 먹으면 못 해내는 일은 없다는 거죠. 특히 그 말은 이 아미에서는요, 딱 먹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하는 크기만큼 꼭 될 수 있는 게 아미 사업입니다. 자, 지금서부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와 함께 엮어진 인연들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인연이 문제 생기지 않으면요, 시간 가면 갈수록 이 사업은 무한 잠재력이 터져 나올 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생명력이 나옵니다. 그때서부터는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파트너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 믿을 수 있다고. 지금 56년 동안 우리 창업주께서 말씀하셨다. 그 한 나라에서 한 명만 하겠다 해도 절대로 철수 안 한다. 그 약속을 지켜왔다. 앞으로도 지킨다. 그런데 제 파트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90이 넘었고 두 아들이 만약에 5년 있다가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하냐. 안 지키면 어떡하죠? 꼭 기억하세요. 물음에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 답에 쫓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 안 지킬 때까지만 하자. 안 지킬 때까지만. 그럼 5년 동안 열심히 해놓고 회사가 지키면 계속 하면 되고, 그때 5년 동안 해서 안 되면 그때 우리 돈 좀 벌었을 거 아니야. 근데 식당 다시 한번 해보자. 너 집에 나고 너 주방장하고 내가 열심히 만두 싸볼게. 자, 잊지도 않는 답 쓸데없이 같이 호응해 주지 마세요. 아멘은요, 토론하는 건 아닙니다. 토론하면 평생 답이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꿈, 우리가 감히 꿈꾸지도 못하는 것들, 이 사업을 통해서 다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분이 이 앞에 물이 고여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가 훅 지나가면서 물을 뿌린 거예요. 이 사람 화가 나요, 안 나요? 너무 화가 나죠. 근데 물 뿌리고 간 사람이 아이고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냥 지나간데 너무 착한 친구라 다시 돌아온 거예요. 미안하다 인사하려고 돌아오다가 물을 한번 또 뿌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 인상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려갔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도로 갔죠. 그래서 토탈 3번을 뿌린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이 사람 평생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계속 욕할 겁니다. 천하의 나쁜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뭐죠? 두 번째 할 때 사과하는 마음에, 그 마음을 평생 알 수 없을 거예요. 아미사업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건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걸 다시 이해해 보려면 정확하게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우리 대단하신 리더님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자기의 편견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이 하버드 의대에 붙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으세요? 6년 졸업하면요, 첫 연봉이 한 8억에서 10억 된답니다. 좋을까요? 진짜 좋을까요? 만약에 두 아이가 있는데 다 붙었어요. 좋을까요? 왜 학비가 얼마인지 안 물어보세요. 제 파트너 한 분 아들이 붙었는데 책값하고 학비가 1억이래요. 그리고 그런 데서 공부하는데 아르바이트 하라고요? 그건 졸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숙소하고 먹는 거 7천이고요. 그리고 방학 때 2번 나가면 한 1,000만 원 이상씩 쓴대요. 딱 2억입니다. 그래서 하나에만 붙으면 12억이면 됩니다. 만약에 쌍둥이가 다 붙으면요, 24억을 준비되어 있으시면 얘네들이 6년 후서부터는 그 어마어마한 연봉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6년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애는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 열심히 해서 준비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 새끼들이 공부 제발 못하게 좀 해달라고. 자, 기회라는 게 옵니다. 기회라는 게 처음 올 때는요, 사람들이 보이질 않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딱 봤는데 우습게 보인대요. 세 번째 단계는요, 이거 뭐지? 또 이해가 안 된대요. 네 번째 단계,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나는 이해가 된 거예요. 그때 이미 늦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올 때 크게 손해볼 거 없으면 제대로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분투할 때 하루가 하루보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1년이 1년보다 분명히 더 좋아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쉰다면 하루가 하루보다 편해지겠지만 1년이 1년보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에 우리 한세영 씨 아시죠? 그분은 중국에서 2등입니다. 중국에서 그분보다 우수한 1등이 계세요. 그 1등이 정신청
주번양이라는 분이 지난 회계년도 65점을 했어요. 왜 65점 한지 아세요? 70점을 했는데 중국에서 65점까지만 인정해 준 거예요. 너무나 많은 단계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70점을 해냈죠. 펀더스 카운셀이 다운에 8조 있고요. 유자국 다이아몬드가 200조가 있어요. 근데 지금 40대 후반이에요. 그 부부한테 30초에 시작한 이 아미 사업, 그분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태어나자마자 미국의 영주권을 갖게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를 미국에서 낳으시면 돼요. 자, 미국에서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에 가야 되잖아요. 미국에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20년 전에는요, 중국에서 미국 가는 비자 따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안 나옵니다. 근데 회사에서 우리가 크라운 베스트가 되면 보증을 서준대요. 자, 다 나왔네요. 목표는 뭐죠? 미국에서 애 낳는 거. 계획은요? 계획은 크라운 베스트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 보증 서주니까 또 하나 있어요. 자, 이 계획에는 항상 시간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마 많은 리더님들이 난 다이아몬드 꼭 갈 거예요. 언제 가실 거예요? 언제 가실 거예요? 2018년도, 2028년도 기간을 안 정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분들은 제 나이 돼서 애를 낳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30대에 꼭 낳겠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우고 36인가 7에 애를 낳은 거예요. 크라운 베스트 돼서 미국에서. 이게 바로 꿈이죠. 그게 맞는 목표, 계획 함께 했을 때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9살인가 10살 됐는데 이 보통 애가 아니에요. 고미학교 3학년인데 전교 대표를 했어요. 보통 5학년짜리가 하는데 졸업반은 못하고 5학년짜리 하는데 이 아이는 3학년인데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 3학년 들어갈 때 옆자리에 남자 하나 짓궂은 놈이 앉은 거예요. 얘가 새침하게 앉아있으니까 연필로 얘 옆구리를 쑤신 거예요. 그럼 우리 리더님들이 남자가 이렇게 옆구리 쑤시면 어떤 반응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짜증내는 목소리로 왜 그러냐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살짝 한번 털었대요. 이놈이 또 찔른 거예요. 또 털고 하루 종일 찔른 거예요. 얘는 하루 종일 털었어요. 그러다가 찔른 놈이 나중에 지친 거예요. 너 안 아파? 나 많이 아파. 너 짜증 안 나? 나 겁나 짜증 나. 근데 너 왜 반응을 안 해? 나 반응하는 게 뭔데? 반응하는 거라면 선생님한테 고자질하는 건데, 선생님한테 고자질하면 선생님 너 야단 안 치겠어? 너 야단 치면 기분 나쁘잖아. 왜 나 때문에 네가 기분 나쁜 일 생겨야 돼? 그리고 이놈이 뽕 간 거예요. 9살짜리가. 그래갖고 학교 대표 선거 나갈 때 이놈이 앞에서 제일 목숨 걸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한번 미팅에서 엄마가 얘한테 교육을 시켰겠죠. 문제라는 걸 얘기했어요. 자, 너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 아이가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머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는 어깨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문제는 발 밑에 있습니다. 머리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생각만 하는 사람, 어깨에 있는 사람, 풀지 못하고 힘들게 해나가는 사람. 만약에 우리가 큰 성을 원한다면 우리의 걸림돌이, 우리의 디딤돌이 될 것이고, 그게 크면 클수록 우리 발 밑에 밟힌 게 더 높을 것이고, 나는 더 높은 것으로 향한 게 문제다. 9살짜리가 미치겠죠. 이 새끼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해요. 자, 우리한테도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난 문제 얼마 전에 어깨에 있었는데, 근데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요새 더 힘들어졌어요. 아무리 발표도 안 내려간대. 왜죠? 하다가 안 되니까 집에 누워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평생 발 밑에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한테 지금 만약에 문제 있으면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안 오지? 내 모습이 아주 성공자의 모습으로 아마 안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 사업은요 바로 내 자신 한 대의 비행기예요. 남들한테 내 비행기 타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날개가 꺾여져 있어.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딴 사람들이 우리 비행기 탈까요? 절대로 타지 않을 거예요. 아멘은 충분히 좋습니다. 우리 리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은 충분히 좋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좋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이 얼마나 환경 좋은 그룹에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최고의 리더님들께서 또 이렇게 끌어주시고, 제 지금 혁디가 8년 전에
우리 홍익리 리더님께서 저한테 선물 주신 거예요. 청도에서. 그때 청도에 가는데 고생하는데 어떤 분들은 특집 잡는데 우리 홍익리 리더님께서는 저한테 허리띠 하나 줬습니다. 역시 좋은 게 좋죠. 8년 지나가도 아주 멀쩡해요. 꽤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다 좋은 물건을 좋아합니다. 다 좋은 물건을 좋아합니다. 근데 내 상황이 안 돼서 좋은 물건을 못 쓸 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아멘은 다행히도 우리한테 두 개를 소개하잖아요. 좋은 제품과 좋은 사업. 만약에 내 환경이 안 되면 사업을 한번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사업을 해내시면 또 이 제품을, 이 좋은 제품을 마음껏 쓰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쫓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하나는 값어치 있는 사람 되는 거죠. 자, 돈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값어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돈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값어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값어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돈 버는 게 시간 문제죠. 아까도 수도 없이 많은 문제라고 얘기를 했지만 문제라는 게 뭐죠? 바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수도 없이 많은 노력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우리를 하여금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변해 나가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미에서 어려울 때마다 항상 나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받아주면 아미가 엄청 쉬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자꾸 어렵다고 해요. 어렵다고 느낄 땐 일이 어려운 거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렵다고 느낄 때는요, 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지 절대로 그 일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해보면, 막상 해보면요, 그 일이 또 그다지 어렵지도 않지, 절대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세상에는 일 못 해내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있다면 그 일을 못 해내는 사람만 있지. 저도 식당을 준비할 때 항상 아미가 느리다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 후원하는데 몇 년씩 걸리니까. 그리고 아미하면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죠? 제가 식당을 빨리 하고 싶으니까 제가 합리화를 시켰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작년서부터 열심히 뛰다 보니까 당장은 많이 안 나와도 내가 많은 사람을 후원하시면 돼요. 한 20명씩 한 번에 후원하니까 한 1년 동안 후원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다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지금 저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한 3팀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직 걔네들이 도와주러 가고 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태가 좋아지니까요, 딴 사람이 다 영향을 받고 거꾸로 나오더라고요. 15년 전에, 10년 전에 후원한 사람, 제가 상태가 좋아하니까 다 거꾸로 지금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알아보고 내 상태를 최고로 끌어올릴 때 바로 내 사업이 되기 시작하는 시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정확한 심태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가짐이죠. 첫 번째는 뭘까요? 이 사업은 나의 사업이라는 것. 이 사업이 나의 사업이라는 것. 시작할 때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조그만 일이 있으면 전부 스폰서를 찾죠. 전부 스폰서 업라인을 찾죠. 좋은 일 있으면 안 찾는데 문제만 있으면 계속 찾습니다. 내 사업이란 인지가 안 된 거야. 자, 두 번째, 아미 사업은 남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남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자꾸 말이 잘 안 나와요. 왜죠? 도와주는 마음이 아니고 구걸하는 마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미 사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학습에 다시 충실해 보는 거죠. 학습에 다시 한번 충실해 보는 거죠. 학습은 뭐죠? 학은 이런 장소 와서 배우는 거고, 습은 배우고 나서 이번에 이 오늘 미팅을 통해서 배운 이야기라든가 능력을 앞으로 한 달 동안 100번 써먹는 거죠. 그래서 연습하고 학하고 습하고, 그게 학습이라고 하죠.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은 학만 하고 습을 안 하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도 생기지는 않겠죠. 그래서 열심히 학습해서 이 사업이 남을 도와주는 사업이라는 인지를 꼭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 심태는 아직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미 사업을 이해 못해서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심태, 첫 번째 내 사업이다, 두 번째 남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세 번째 아직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분이 아미 사업을 이해 못해서 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미 사업을 통해서 능력도 기본 3가지 배워야 되죠. 제품 능력은 꼭 배워야 돼요.
얼만큼 배워야 될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제품 다 배워야 될까요? 그거 배우다가 3년 지나갑니다. 한 20까지만 제대로 배우면요, 사업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20까지는 써보고 느껴보고 공부해 보셔야겠죠? 제 중국의 파트너 한 분이 좀 생활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제품을 하나도 안 쓰고 팔기만 하는 거예요. 막 팔다가 뭐 워낙 말씀을 잘 하시니까 10분도 잘 팔리는 거예요. 어느 날 드디어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어떤 소비자가 자기한테 니네 프로틴이 몇 알이야? 물어보는 거예요. 자, 프로틴이 몇 알이죠? 그 친구는 프로틴 통 본 적은 있어요. 근데 몇 알인지 몰라. 1000알? 그래서 한 통을 팔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녁에 그 소비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거 알갱이가 아니던데 가루로 돼 있다고?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워낙 몰이 잘 돌아간 놈이라 요새 빠져나오네. 내가 써보지 않고 느껴보지 않고 전달했을 때는요,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이름처럼 몰이 좋으면 그래도 돌아가는데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적어도 20까지만 제대로 써보고 느껴보고 전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제품을 한 3, 4분 정도의 지식을 기본적으로 줄 수 있으면 충분히 사업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케팅 능력을 배우셔야겠죠. 마케팅 능력?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 걸려 있는데 후배를 만났어요. 형, 요새 아미 한다며? 아미가 뭐야? 근데 불이 켜졌어요. 남은 시간 15초.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차트를 꺼내실 거예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때 한마디라도 이 친구한테 느낌 줄 수 있는 한마디, 1분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상대가 제대로 듣겠다면 풀마케팅도 해주시고, 그런 연습을 골고루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한마디를 가끔 물어보면 아미는 안 하면 손해야. 좀 그냥 가요. 그럼 한마디만 원한다면 안 하면 손해죠. 그렇죠? 어차피 나의 인맥이 있는데, 내 인맥 그 중에 아미 쓰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내가 얘기를 안 하면요, 그 사람들이 누구랑 써요? 딴 사람이랑 쓰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손해 아니에요? 손해죠. 그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멘트를 잘할 수 있는 사람 됐을 때 이 사업이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진 선생님을 따르면서 제가 1999년도 8월서부터 그분을 거의 1년에 4-5번씩 한 10몇 년 동안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분 그룹에 어떤 문화가 있는데 다 교육이죠. 4대 기석이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한 건물을 지탱해주는 4개의 기둥이라는 뜻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람과 사람의 사업이다. 아멘은 사람과 사람의 사업이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사람과 사람이면 우리는 관계를 크게 나누면 3가지가 있죠. 나와 업라인의 관계, 나와 파트너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형제 그룹과의 관계. 크게 나눠서 3가지 관계죠. 그 관계를 올바르게 잘했을 때 그분의 사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자, 업라인이 어떤 업라인이 있기를 바라세요? 강한 업라인이 있기를 바라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강한 업라인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제일 강한 업라인을 쫓아갈 때 중간에 약한 업라인들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게 존중해 주는 것도 잊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마침 내가 장원급제를 해도 일자 무식한 우리 어머니를 무시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한테 사업을 전하는 사람한테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찰리 린다 아시나요? 찰리 린다 그분이 말레이시아 1등이십니다. 그분 스폰서가 파운더스 PT세요. 파운더스 PT. 해마다 큰 행사할 때 꼭 옆자리에 모셔놓고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분 표정 보시면요, 다 이래갖고요,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그분은 뭐죠? 만족하는 거예요. 아미 사업의 매력은 바로 당신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 이금성 씨가 25레그를 독립한 사람이에요. 또 한 레그도 4레그 파운더스 에메랄드예요. 근데 그분은 한 레그만 더 하시면 연봉이 장난 아니게 뛰는데 그분은 파운더스 PT에 만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행복해요. 그분은 행복해요. 근데 이금성 씨가 항상 그분을 최고 존중을 해주고 대우를 해주세요. 참 이해가 안 되죠? 한 레그만 더 되면 한 달에 보너스 500도 나올 텐데, 연봉으로 따지면 1억도 더 나올 텐데 왜 안 하신지 모르겠어. 그분의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침 작년 초에 제가 제일 힘들 때 로또 복권을 제가 한 장 사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 못 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난 될 수도 있어. 될까봐 못 사게 한대. 그게 또 무슨 소리야? 당신이 식당이 개박살 나갖고 이제 목숨 걸고 암해할 것 같은데 로또 만약에 당첨되면 암이 또 안 할까봐. 참 묘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파트너도 똑같습니다. 자, 분명히 우린 파트너를 찾아요. 자, 파트너 나오다 보면 아주 잘하는 파트너가 나올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요, 중간에 파트너가 좀 소홀하게 이게 좀 제껴놓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되게 위험하대요. 위험한 게 두 개죠. 하나는 잘못 제껴놓으면 마음 아파서 죽을 수도 있대. 또 잘못 제껴놓으면 얘가 악질이면 얘가 내려가서 초친대요. 그래서 항상 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라 항상 모든 사람한테 잘해주는 걸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형제그룹도 형제그룹 우리 분명히 크로스 라인이라는 게 있지만 그러나 서로 인사 잘하고 다정다감하게 대하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함께 사업하는 분 중에 되게 잘하는 사람 잘해주는 건 누구나 다 할 거예요. 근데 되게 못하는 분이 계세요. 대만에 가면요, 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완전 백발 할아버지예요. 아메 사업한 지가 28년이에요. 파운더스 15%를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안 좋으세요? 이런 분이 있으면 루비 유지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되잖아요. 이분이 바로 뭐예요? 환경이 좋으니까 안 떠나시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되게 성장했는데 되게 성장 못하는 분한테 제가 그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그분이 제 사업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죠?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날 콜드 컨택 한 분을 모시고 오고 뒤에다 앉혀놨어요. 강의하러 올라오는데 그분이 마침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 초보자가 그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저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 그분한테 후원 당하신 거야? 야, 이건 전생에 엄청 좋은 일 했나 보다. 이분이 우리 그룹에서 최고 착한 사람이에요. 진짜 난 하나님이 다음으로 이 사람을 좋아해. 이 몇 마디면요, 이 사람 안 가요. 근데 만약에 평소에 제가 입방 프로가 우습게 보이고 함부로 대했으면 그날 내가 데려온 그 초보자가 옆에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난 말 못해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람 나쁜 놈이에요. 이 사람 금방 갈 거예요. 그래서 건설은 힘들어도 파괴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 누구한테나 먼저 인사 한번 나눠보시는 거죠. 핑가고 대단한 분한테도 우리는 깍듯이 하지만 처음 들어오신 분한테도 따뜻하게 한번 해주면 어떨까? 그게 바로 인간관계. 우리의 이 네트워크 만드는 하나의 기둥이 세워질 때가 바로 이런 최고 인간관계 만들어졌을 때 시작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인간관계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경험의 누적이라고 합니다. 자, 경험의 누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PT인데 리더님 저요 다이아몬드 감 하나 나왔어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다이아몬드 감인지? 자기가 다이아몬드 아닌데.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FC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에메랄드 분인데 강의를 하시는데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PT 6명으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아니래. 자기 에메랄드인데. 자기는 에메랄드인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자, 그분이 그 얘기를 할 자격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자격이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가본 것도 중요하지만 안 가봤잖아요. 자기가 있는 그 세 개의 그 내래가 다 다이아몬드로 포진되어 있어야 돼. 만약에 자기가 그 세 내래가 다 다이아몬드 돼 있어. 그럼 자기가 그 말할 자격이 있어요. 자기는 다이아몬드 레그를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보지 못하는 거, 겪어보지는 못하는 막말려서 가서 다음에 떨어져도 그건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못 가본 거를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의 누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SP 갔을 때 그때 그 힘든 일, PT 갔을 때 그 힘든 일, 에메랄드 갔을 때 힘든 일, 가서 그 경험들이 하나씩 생겨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국제사업이라는 걸 해봤어요. 그리고 쉽지 않은 트리플 도전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저보다 잘난 수석도 제 앞에서는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트리플만큼은 제가 가봤으니까. 그래서 경험의 누적이란 게 팀을 끌고 나가려면 새로운 성장된 경험을 계속 쌓아나가라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 나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팀을 이끄는 리더고 그리고 내 핀이 10년째 성장 안 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 진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그건 팀의 재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학습을 안 하고 성장 안 하면 그 팀의 재난이랍니다. 그래서 3명, 4명 데리고 하더라도 항상 성장하는 리더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계속 성장해 가면서 누적해 나가는, 경험을 누적해 나가는 그런 리더님 꼭 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동은 바로 리더십이죠. 우리 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십은 딱 4가지예요. 4개의 조건. 바로 용기 넘치게 학습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자, 학습하는 게 용기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졸업한 지 30년에 애가 지금 대학생이에요.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책 펴놓고 공부한다면 이건 살짝 이게 용기 없이면 잘 못하는 일일 거예요. 제가 영어 공부한다고 그 Morning이라는 책을 옆에 꼬맹이가 터플 책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그 Morning이라는 책을 펼치기가 살짝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학습하는 데는 용기 필요 없이는 절대로 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용감하게 학습하는 사람 됐을 때 그때 그분 바로 리더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더블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내 파트너 에메랄드가 되게 잘하는 게 있어요. 거들먹거리면서 그걸 보려고 하지 말고 까놓고 얘기해요. 아, 리더님, 나 씨발 더블 어떻게 왔나 몰라. 나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나 리더님, 나 이거 좀 한번 가르쳐 줄래? 그럼 그분이 얼마나 이 더블을 멋있게 볼까. 아마 더 존경하는 마음으로 안내해 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용기 있게 학습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2번째, 리더라면 용감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게 또 엄청 중요하죠. 우리가 오다 가다 가끔 기분 안 좋을 때 파트너 상하는 말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했으면 꼭 큰 리더일수록 고개 숙여서 그 사람한테 미안해, 나 그저께 입이 설사했나 봐, 스톱이 안 돼, 막 소리가 막 나왔어, 나 좀 용서해줘, 나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을 안 할게, 용서 한번 해봐요. 아마 거기서 울면서 둘이 서로 더 든든한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항상 용기 있게 잘못을 인정할 때 그때 진정한 리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3번째, 리더라면요 용감하게 변화를 하라고 합니다. 아미가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좋은 제품 좋은 사람한테 주고 좋은 사업을 좋은 사람한테 주면 그만인데 뭐가 힘들까요? 바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무슨 시간? 내가 변하는 시간, 그리고 내 파트너가 변하는 시간, 또 그 파트너의 파트너가 변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조금씩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시간이 너무 걸리고 사람이 잘 안 나온 것 같아도 3년, 5년, 8년 지나니까 한 100명이 다 변해서 누군가를 또 2명씩한테 변화를 일으킬 때 그때 한 번만 돌면 200~300명씩, 600~700명씩으로 커지는 게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잘 변화를 해야겠죠. 제 파트너 한 분이 10년 전입니다. 대련에서 결혼을 하는데 자기 프런트들이 다 둘러리 쓰고 싶어갖고, 근데 둘러리 쓰려면 100km 되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줍니다. 제 파트너 하나가 좀 쪘어요. 그래서 자기는 되게 쓰고 싶은데 결혼식 3일 전에 제가 갔어요.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이번에 둘러리 쓰니? 아니요, 둘러리 쓰려고요. 자기가 14kg 뺐대. 그럼 쓰겠네. 못 쓴대요. 왜 못 쓸까요? 남는 게 더 많대. 자, 변화라는 게 뭐예요? 내가 변하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얼마나 빨리 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아플 만큼 변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성질이 되게 못됐거든요. 네, 얼마 전에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집사람이랑 조금 다툼이 생겼습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말을 못하는 놈도 아닌데 이 대꾸를 안 하겠습니까? 저 대꾸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집안이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잘하는 게 시도 때도 없이 주절거리는 거 아니라 쓸 땐 쓰고 할 때 하는 게 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돼서 말 안 하는 사람 있죠? 그건 돼지래요. 근데 말할 때 아닌데 자꾸 말하는 사람 있죠? 그건 저팔계랍니다. 그래서 말할 때와 안 할 때를 항상 구분을 잘해야겠죠. 이제는 제가 변화를 많이 해갖고 우리 집사람, 애들, 파트너들한테 많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죠. 자, 마지막 용기 있게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일을 감당하는 걸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일 감당은 저희 팀에서 그 김봉상 리더가 제일 많이 합니다. 봉사할 때 그 친구가 다 해요. 제가 뉴 다이아몬드 될 때 영상을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40~50명 1박 세미나를 하는데 영상 딱 나왔는데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끝까지 소리 못 들었어요. 그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다 김봉상 리더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했냐 이거죠. 만약에 거기서 소리 나왔으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소리 안 나왔으면 김봉상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자, 경험을 쌓았어. 2007년도 제가 수석 갔습니다. 그때 영상을 또 김봉상 리더한테 맡겼습니다. 그날 저희 어떤 부트의 식당에서 했는데 김일도 의원 리더님을 모셨습니다. 그날 영상 나왔습니다. 그날도 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봉상 리더님께서 유명해지셨습니다. 소리 없는 영상 만드는 전문가. 그래서 2번 영상 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때서부터 봉사를 안 할까요? 계속 합니다. 그게 감당이라는 거예요. 일을 해 나갔을 때 싫은 소리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소리는 못 들어도 그게 누적이 돼서 나중에 필히 빛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리더라면 용기 있게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자, 이 4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따지면 바로 후자 2개라고 합니다. 이 후자, 용감하게 변화를 하고 용감하게 감당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째, 바로 모범이죠. 4번째 기동이 바로 모범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파트너고 누구한테 어떤 모습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셔야겠죠. 내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파트너들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거 듣는 거 아니라 우리가 무슨 행동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똑같이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제대로 해내는 모범이 됐을 때 나의 사업에 4개의 기동이 다 세워지고 그때서부터 뛰는 양에 의해서 나의 핀이 정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뭐 리더들만 지켜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떤 분야든지 성공하려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다 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집요한 젊은 아이가 아주 이쁜 한 여성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얘가. 그래도 성실해 보이니까 하루는 불러놓았어요. 너 나 진짜 좋니? 진짜 좋대. 나랑 결혼하고 싶니? 진짜 결혼하고 싶대. 알았다. 그럼 일단 지금 버스 타고 다니는 거는 난 보기 싫으니까 일단 아우디 A6 하나 우선 뽑아봐. 그리고 2층짜리 별장도 하나 나 데리고 가서 구경 한번 시켜줘봐. 이게 기본 조건이죠. 그래서 알았대. 방향 나왔으니까 이제 쉬워졌잖아요.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빠 나 너무 좋아하는 여자친구 생겼어. 근데 A6를 타고 와야지 나랑 사귄대. 그래, 그건 괜찮다. 우리 집에 뭐 롤스로이스 하나 팔지 뭐. 그러면 A6 한 10개 못 사겠냐? 너 아무거나 하나 가져가. 그리고 또 뭐. 근데 별장도 2층짜리 하나 있어야 된다. 아버지가 고민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좀 어렵다. 우리 집 별장 5층인데. 그럼 걔 때문에 3층을 까야 되냐? 여자 바꾸자. 그래서 여자를 바꿨다고 합니다. 자, 그 여자는 지금 개 눈으로 그 남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개 눈이 뭔지 모르시죠? 개들은요, 조금 해도요, 큰 놈한테 덤벼요. 우리 개 눈깔 하는 건요, 개는 잘 안 보여요. 그 여자도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개 눈이라고 제가 한 거예요. 이 남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20배 아마 대단한 집안일 거예요. 근데 자기의 짧은 시야로 그 남자를 평가를 하는 거죠. 큰 걸 놓친 거죠. 암이 되게 우습게 보이죠? 이 우습게 보인 아미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가치를 갖다 줄 수 있거든요. 제가 정해진 시간이 조금 여유 있어갖고 우와 2개 더 해드리고 끝낼까요? 50대 후반의 부인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친구가 그 건너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 주부가, 사모님이 5천만 원짜리 수표 하나가 이 젊은 아이 앞으로 밀어냅니다. 우리 딸이랑 헤어져. 이놈이 쳐다보지도 않고 딸 주세요, 딸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한숨 쉬면서 5천짜리 한 장 또 꺼냈어요. 1억이야, 떨어져. 그 이놈이 돈은 쳐다보지도 않고 딸 주세요, 딸 주세요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모님이 가방을 열면서 털털 다 털어갖고 이거 내가 가진 전부야, 2억이야, 떨어져. 그러더니 그놈이 이제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버텨봐, 아니면 받고 떨어져. 그거 아니었어요. 이 친구가 이 돈을 잠시 보더니 자기 지갑을 꺼내서 수표 한 장을 꺼냅니다.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고, 어머니 100억입니다 딸 주세요. 줄까요, 안 줄까요? 줬을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을 거예요. 너 동생 없냐고. 나 딸 하나 또 있다고. 자,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돈 벌어야 돼요. 돈 벌면요, 결정적일 때 우리 자존심을 지켜주는 게 바로 그 왼수 같은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은 벌지만 우리는 돈의 노예는 되지 말자고요. 돈이 우리의 노예가 되면, 돈을 컨트롤하는 사람 됐을 때 우리는 멋진 성공자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의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한 미국의 흑인 빈민촌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티셔츠를 하나 줍니다. 아주 허름한 티셔츠. 이걸 가지고 $2에 한번 팔아보라고 줍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걸 보더니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이런 허름한 거, 이런 가치도 없는 거, $2를 어떻게 받냐 이거예요. 잠시 보더니 아버지가 시킨 거니까 들고 나갔어요. 첫 번째 할 일, 일단 깨끗이 빨았어요. 깨끗이 빨고 평평하게 당겨놓고, 그리고 다음날 이쁜 하얀 종에다 티셔츠를 이쁘게 접어놓고 $2라는 표시를 해놓고 시장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있더니 저녁 늦지막한 시간에 어떤 아저씨가 $2 주고 사가는 거예요. 와, 이 아이가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야, 이거 되는구나. 그리고 얼렁 집에 $2를 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방에 갈렸더니 아버지가 어제랑 비슷한 티셔츠 하나를 또 주는 거예요. 내일 가지고 나가서 $10에 한번 팔아보래요. 아니, $2는 어떻게 팔았지만 $10 어떻게 팔어? 그런데 생각하는 시간은 어제보다는 짧았어요. 대답해놓고 역시 빨았어요. 팔아야 되는데 $10 어떻게 팔아야 될까? 그리고 자기 반에 그림 잘 그린 친구가 있었어요. 깨끗이 빨아놓은 이 옷에 미키마우스 그림을 앞뒤로 그리게 부탁을 했죠. 그리고 돈 많은 학교 앞에서 가판에 이 티셔츠를 펼쳐놓고 $10라고 썼어요. 방과 시간에 되게 있어 보이는 아이 하나가 와서 쭉 좌우를 펼치더니 와, 너무 잘 그렸다 그러면서 $10하고 $5 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5를 들고 집에 오면서 너무 즐거운 거야. 팔렸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대꾸도 안 하고 티셔츠 하나 또 줍니다. 이걸 $100를 한번 팔아보래요. 근데 이 아이는 오늘은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들고 방에 갔어요. 역시 예전과 같이 빨고 말려놓고 다음날 아무 행동은 안 하고 계속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보름 동안에. 한 보름 동안 다니면서 한 콘서트를 보게 됐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진행한 콘서트. 그래서 경찰들이 막 지키고 있는, 근데 너무 이쁜 귀여운 이 아이가 지나가는데 누구도 말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 가수 앞에 가고 인사를 하고 자기 평소에 너무 좋아한다고 사인 좀 해줄 수 없냐고.
너무 귀여운 아이가 부탁한 거라 등에다가 대놓고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가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티셔츠를 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매에 붙어서 이 아이가 $1,500를 받아서 아버지께 갖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걸 받으면서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계속 쫓아다녔대요. 하루 이틀 더 지나서 살 사람 없으면 친구를 시켜서 $100 주고 사게 하려고 그랬대요. 그 아버지의 목적은 뭘까요? 이 아이한테 티셔츠, 죽은 티셔츠 안에도 가치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죽은 티셔츠도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천층만차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데, 근데 이 아이는 엄청나게 멋있게 해낸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훗날에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단 어린 시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물며 이 아미 사업을 통해서 티셔츠 하나 가지고도 이런 무한 창출을 했는데, 이 아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트리플 마감하고 금년에 또 크라운 베스트를 또 도전하고 2018년도는 필히 FA 30전 이상 넘기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게 뛰기 시작했고요. 아미 사업을 통해서 감히 꿈꾸고 감히 생각하고 그게 맞는 행동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걸 꼭 성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